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정갈한 손맛으로 자자한 김정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잘 챙겨 먹으려면 집밥만큼 든든한 게 없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여름 집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생선 굉장히 즐겨 먹는데 네. 여름의 귀족 생선이라고 불리우는 병어를 오늘은 매콤하게 조린 병어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해주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가지고요, 미나리 향기 좋고 굉장히 요즘 제철이잖아요. 미나리를 넣은 콩나물 미나리 무침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어 조림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병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워낙 병어 가격이 좀 크기가 커지면 비싸기도 하고 또 잘 갖다 놓지 않아요, 마트에서. 예. 왜냐하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병어라든지 또는 이제 커지면은 가격이 훨씬 비싸지니까. 근데 예. 부드럽고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어 조림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뭐 병어 대신에 다른 생선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좋지만 역시 병어가 또 제철이니까. 네, 또 굉장히 맛있는 병어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생선을 사시면은 생선 가게에서 소금을 뿌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금 뿌려주세요 하고 가져오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냥 사오셨다면 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요, 굵은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양면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절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선살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단단하게 하면서 안에서 좀 수분이 나오면서 비린내도 같이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볼 때 사가지고 오면은 어찌어찌 집에 오면 30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져와서 씻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생선이 맛있어도 네. 비린내가 나면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비린내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게 1단계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조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이랑 부딪혀서 부서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가위로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느러미 지느러미.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재우는 단계까지 해놓은 생선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죠? 네. 자, 깔끔해졌네요. 그렇죠. 이발한 것처럼 네,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은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머리는 떼지 마시고 내장만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듬은 병어에 이제 칼집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요? 네, 칼집을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그렇죠. 중간 중간에 이제 두꺼운 살 같은 경우에는 더 깊게 넣어주시고 얇은 살은 조금 얇게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릴 채소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우선 감자, 그리고 애호박, 대파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자는 감자도 제철이잖아요. 네. 조금 큼지막하게 도톰하게 해주셔야지 생선이 익었을 때까지 부서지지 않고 또 파근파근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호박도 제철이죠. 그런데 애호박의 씨가 요 과육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씨 부분은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은 쉽게 무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애호박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대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끝이고요. 오늘도 네, 뭐가 없네요. 너무 간단하죠. 예. 근데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오히려 병어의 그런 부드러운 맛과 또 담백한 맛을 해칠 수가 있어서 정말 식감이 좋은 감자랑 애호박이 또 푹 끓여주면 너무 맛있거든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양념도 간단합니다. 오늘 우선 청주예요. 청주, 다 섞어줄 거예요 오늘. 다진 다진 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고추장을 살짝. 단맛이 있는 고추장보다는요 집 고추장을 써주시는 게 훨씬 잘 어울리고요.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 대신 된장을 살짝 부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는 양념이 좀 잘 엉긴다 그래야 될까요? 네, 잘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고추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일단 한 2꼬집 정도는 미리 섞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섞어놔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저희.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예.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강. 네. 생강편은 좀 넉넉히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뭐 이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병어의 비린 맛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먼저 넣고요. 팔팔 끓여줄 거예요. 생강을 넣고 생강의 향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벌써 생강이 전분기에 이렇게 빠지면서 향이 우러나오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눈으로도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생선의 비린내도 좀 잡아주나요? 그렇죠. 생강을 먼저 끓이면 이 맹물일 때 끓이는 거랑 양념이 들어가고 끓이는 거랑 안에 있는 맛을 용출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맹물일 때 끓여가지고 충분히 생강의 향을 우러내시고요. 팔팔 끓은 상태에서 생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선살이 잘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강을 미리 끓여주시게 되면은 병어를 익혀내도 비린내 걱정이 없고요. 네. 생선살도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감자를 밑에 감자. 깔고요. 그리고 생선이 먼저 들어가나요? 네, 병어를 병어를 넣고요. 그다음에 애호박은 이렇게 익히는 정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애호박을 얇게 썰는 것이 아니고요. 세로로 좀 길게 썰었어요. 껍질 부분이 좀 많이 면적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익는 시간을 얼추 비슷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팔팔 끓기 시작했으면은 준비한 양념을 풀어볼게요.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 화요일 요리도 그렇고 네.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간단한 재료를 통해서 원래 본연의 맛을 또 많이 살려주고 그리고 요리함에 있어서 또 불편함이 없어서 네. 더 요리하는데 재미가 더 붙을 것 같아요.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면 일단 저도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네.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재료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그런 군더더기가 있는 재료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철 재료는 워낙 맛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확 올라오는 냄새가 제가 군침이 확 도네요. 국물이 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시면 거의 감자랑 애호박이랑 생선 있는 속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또 졸이게 되면 네. 졸였을 때 또 맛이 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졸여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짜지겠죠. 네.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간을 완벽하게 다 하진 마시고요. 예, 어느 정도 졸여진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간을 더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고 네. 졸여 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열어주세요, 옆을. 그러면 두 번째 요리를 이제 불 앞에 온 김에 네. 해보도록 할 텐데 콩나물 미나리 무침. 무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콩나물은
지금 냄비에 바로 넣을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떤 조리법을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밑간을 살짝 하기 위해서 소금 넣고요. 물을 한 숟가락만.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네요. 네. 거의 수분이 없는 채로 하는 무수분 조리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습니다. 사실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중간에 뭐 뚜껑을 열거나 저는 뚜껑을 열어서 끓이는 걸로 많이 좀 알고 있었거든요. 뚜껑을 열은 채로 계속 조리하시면은 네. 비린내가 안 나고요. 네. 뚜껑을 닫은 채로 계속 조리하셔도 비린내가 안 나요. 중간에 열면 네. 되는 거죠? 중간에 열거나 아니면 열었다가 다시 닫거나 하면은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비린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콩나물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센 불로 달구어서 충분히 냄비를 달궈주세요. 냄비가 뜨거워지면 약불로 2분. 2분. 예, 약불로 2분. 처음에 센 불에서 냄비가 달궈지면 약간 칙 소리가 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약불로 2분. 소리 나죠? 예. 그러면 약한 불에서 2분. 2분. 그래서 우리가 냉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물을 할 때도요.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건지면 국물을 드셔보시면 콩나물에 약간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 국물은 먹지 않잖아요. 나물 할 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콩나물의 그런 진한 맛도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농축을 시키기 위해서 맛이 훨씬 아마 고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수분. 한번 닫았기 때문에 완성될 궁금해도 때까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콩나물이 잘 익을 동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처음에는 조림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끼얹어 주세요. 이 정도 있다가 사실은 가장 맛이 있어요. 한 뼘 반 정도? 한 뼘 반 정도. 네. 자, 이렇게. 자, 콩나물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약간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얘가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체에 받쳐가지고요. 그대로 식혀주세요. 그럼 수분이 촉촉한데 아까 한 숟갈 넣은 물은 싹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남은 열로 더 이상 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펼쳐가지고 식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혀서 자, 전혀 이제 물이 고이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지금 병어조림은 거의 뭐 완성인가요? 병어조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자를 한번 찔러볼까요? 거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그 완성 접시를 미리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파 이렇게 넣으시고 병어조림까지 완성됐습니다. 나가서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나가면 병어조림은 보통 3만 원대가 넘어요. 아이고야. 이 정도 크기로 드시면.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저 남은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그렇죠. 양념 버리지 마시고 아, 마지막에 밥 비벼 드세요. 김가루 쏙 뿌려가지고. 네. 자, 야,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전혀 하나도 안 나는데요. 네. 자, 빨리 먹고 싶어집니다. 자, 입에서 살살 녹는 여름철 별미 병어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아삭아삭한 콩나물 미나리 무침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이렇게 아까 수분을 물에 조금만 넣어가지고 데쳐냈죠. 네. 지금 이제 충분히 식었거든요. 좀 식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랑 청양고추. 자, 우선 미나리는 미나리. 콩나물이랑 비슷한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야, 콩나물과 또 미나리가 또 조합이 괜찮나요?
네,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으로 드시는데 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또 콩나물을 데친다 해도 약간의 비린 맛이 있잖아요. 이제 미나리 향이 잡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식감은 콩나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씹는 맛이 강한데 미나리는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나리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좀 매콤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씨까지 오늘 같이 넣을게요. 네. 이따 같이 넣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양념은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살짝, 그리고 식초. 설탕. 새콤달콤한 양념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은 2꼬집 정도.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설탕, 소금이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뭔가 굉장히 상큼한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미나리를 딱 썰어 넣으셨잖아요. 네. 싹 올라오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썰으면서 썰은 단면에서도 향기도 올라오고, 네. 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두꺼운 줄기 부분도 잎사귀랑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또 씹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미리 무쳐 드시지 마시고요. 네. 드시기 직전에 무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콩나물 먼저 무칠게요. 네. 미나리가 아무래도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무칠게요. 사실 미나리랑 이 콩나물의 또 맛의 조화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아마 좀 많이 드셔본 익숙한 맛이긴 한데 콩나물 대신에 뭐 숙주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념에 간은 콩나물에 잘 스며들게 하시고요. 미나리는 가볍게 섞어주는 정도. 아무래도 콩나물에 간이 훨씬 잘 스며들거든요. 어렸을 때 콩나물 무침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약간 빨갛게 무쳐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지금 참기름이나 들기름, 기름류는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담백하게 샐러드처럼 듬뿍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죠. 물도 안 나오고요. 그 미나리 향이 전 이렇게 좋은지 오늘 다시 한 번 또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만든 병어조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병어조림이 좀 진한 맛이라면 또 입맛을 개운하게 해주는 맛이라서 같이 드시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씹을수록 향긋한 콩나물 미나리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매콤하게 즐기는 병어조림,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편선 생강을 미리 끓인 뒤 병어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병어의 비린내가 제거되고 생선살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 칼칼하고 달큰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병어조림으로 입맛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병어조림은 우선 병어는 앞뒤로 굵은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내장을 제거한 절인 병어는 비스듬하게 칼집을 내어줍니다. 감자는 큼직하게 편 썰어주세요. 애호박은 길쭉하게 자른 뒤 씨를 제거하고
대파는 어슷 썰어줍니다. 청주,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편썬 생강, 물을 넣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편썬 감자, 절인 병어, 애호박, 양념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을 끼얹어가며 졸인 뒤 어슷 썬 대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병어조림 완성! 콩나물 미나리 무침은 먼저 냄비에 콩나물, 소금, 물을 넣은 뒤 뚜껑을 덮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불을 낮춰 2분간 익혀주세요. 익힌 콩나물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뒤 한 김 식혀줍니다.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식초, 설탕, 소금을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익힌 콩나물, 미나리, 송송 썬 청양고추를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콩나물 미나리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으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반찬, 맛있는 요리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 무침이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병어조림부터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을 좀 발라드릴게요. 어떤 맛이 날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좀 드릴까요? 네. 간장,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들어갔죠, 하나도. 그런데도 이런 맛이 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나요? 원래는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라든지 풍미가 다 있는데 과하게 양념을 넣게 되면 그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마치 맛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애호박이나 감자에도 은은한 채소의 단맛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끌어내준 거죠. 저는 다른 건 한 건 없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설탕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어의 또 원래 그 깊은 맛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병어가 또 부드럽고 네. 또 양념이 과하다 보면은 생선 맛을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도 조림류를 참 좋아해서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을 먹게 되면은 네. 생선이 맛있다라기보다는 강한 양념의 맛 때문에 네. 맛있다라고 느낀 적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양념이 네. 맛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오늘은 그 양념보다도 이 생선의 어떤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콩나물 미나리 무침. 좀 밍밍할 줄 알았거든요. 심심할 줄 알고 네.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너무 양념을 만드는데 너무 안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정말 맛있는데요. 이 미나리 향과 콩나물이 또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미나리 씹는 맛, 콩나물 씹는 맛이 굉장히 맛있고 여기에 청양고추가 턱 쏘주면서 입맛을 한층 더 이렇게 확 올려주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생님께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요리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많이 막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그 본연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내일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요리 비결 공식 SNS와 친구를 맺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특희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간편하게 즐기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닭다리 백숙과 상큼한 참나물 겨자 냉채 기대 많이 해주세요.